정환아, 유형편은 숙제 채워왔어? 한 장만? 그래, 잘했어. 시작하자. 아, 잘했다, 잘했어. 자, 이거 얼른 펴보자. 진짜 이런 거 왜 들고 다녀, 그만아. 자, 페이지 119페이지. 페이지 119페이지. 여기 할 건데,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인데, 얘네 조금 어렵거든? 일단, 우리가 구하려는 거를 x로 놓자가 포인트야. 일단 2차 방정식 활용. 여기가 제일 까다로워. 앞에는 사실 연산적인 요소인데 2차 방정식 우리 활용은 x를 잘 놓쳐야. 잘 놓자. 오늘 활용. 그래서 필수 문제 4번 봐봐. 필수 문제 4번. 이거 바로 문제로 도입할 건데 필수 4번. 우리가 n각형의 대각선 개수야. n각형의 대각선 개수가 대각선. 그게 2분의 n 곱하기 n-3개래. 이렇게. 대각선이 요만큼이래. 근데 문제에서 대각선 개수가 20개인 다각형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대각선이 20개인 n각형을 구하세요.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 아까 말한 게 뭐냐면 x를 어떤 걸로 놓을지 잘 놔줘야 된다가 지금 문제 포인트야. 자, 봐봐. 문제에서 알려준 걸 읽어. n각형의 대각선 개수는 요거래. 맞지? 근데 지금 대각선 개수가 20개래 라고 글씨로 써져 있는 거야. 그럼 이 20개랑 맞게 써 있는 식이 뭐야? 얘랑 맞게 써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때 나는 그 n각형을 x각형이라고 볼 거고요. x각형. 그러면 x각형이면 x를 n에다가 우리 바꿔주면 n에다가 x 바꿔주고 n에다가 x 바꿔주고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대각선이 20개다 라고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찾는 n 얘 대신에 x로 우리가 바꿔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같이 읽는 거야. n각형의 대각선 개수가 이거다. 그럼 x각형의 대각선 개수는 요거겠죠. 그래서 이대로 식이 나왔는데 그 값이 몇? 20개다 라고 식이 써 있는 거. 그럼 이 방정식만 풀면은 몇 각형인지 찾을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한다. 양변에 2 곱할 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가 분자값이 돼. 그 다음 우변은 40이 되겠죠. 그래서 이항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0은 0이 된다. 그래서 xx 몇이야? 마이너스 8, 5 이렇게 되니까 x값은 마이너스 5 또는 8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n각형, x각형 이렇게 읽고 있지? 맞아요? 그러면 요 x각형이라는 x자에 들어가지는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어 없어? 마이너스 5각형 없어요. 각이란 거 개수가 자연수여야 돼. 그래서 x는 값이 0보다 크셔야 되니까 8만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문제에 맞춰서 식을 써달라는 거고요. 문제에 맞춰서.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거를 x로 놓을지만 잘 찾으면 계속 풀려. 필수 5번도 봐볼게. 필수 5번. 오늘 활용만 다 하고 뒤에 단원 마무리 할 거예요.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래. 두 홀수 곱. 곱이 195다 라고 써있어. 그때 두 홀수를 구하세요 라고 써있는 거야. 그러면 두 홀수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어 없어? 두 홀수를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어.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홀수가 1번이 있고요. 1번 홀수, 그 다음 홀수 2번 홀수가 있는 거야. 근데 둘이 연속된 두 홀수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한 홀수를 나는 x라고 이렇게 놔줄래. 이렇게 x를 놓자는 거야. 찾는 것 중에 한 가지를. 그럼 그 다음 홀수는 숫자가 몇 차이 나야 되게? 2 차이 나야지 그 다음 홀수지. 그래서 이 옆에 거를 이거 그대로 x 더하기 2라고 넣어주자 라고 한 거야. 홀수에 맞춰서. 그럼 이때 연속된 두 홀수의 곱값이 몇이다?
195다 라고 써져 있는 거야. 이제 이거 푸시면 되는 거야. 식 작성을 잘해야 돼서 그래서 말 길게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냥 식 작성할 수 있겠으면은 작성하시면 되는데, 궁금해하는 요소를 미지수로 놓자 라는 게 그냥 활용 포인트야. 그래서 계산해주면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05는 값이 0이다.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니까 인수분해 해주세요. 이거 몇하고 몇으로 돼? 오랑 21. 여기 둘이 떨어진 값이 2밖에 차이가 안 나야 된다. 맞지? 몇하고 몇 되게? 10이랑 7이랑 9. 7이랑 9 해야지 두 칸 차이 나잖아 지금 일단. 그래서 값이 몇하고 몇 해야 돼요? 10이랑 15. 일단 105 이거 자기가 그냥 찢으면 된다. 5 곱하기 21이죠. 하나 찢어보면. 그 다음 요거 3 떼주면 몇이야? 7 곱하기 3 곱하기 5지. 여기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두 숫자로 잘 띄워달라는 거야. 값 몇하고 몇 띄면 좋아요? 지금 105가 연속되는 도홀수고 195 써있는 거 맞지? 이 도홀수 구하세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띄워보세요. 지금 계산해봐. 계산할 수 있겠다. 195. 아, 여기 195다. 미안해. 195. 이거 195 띄워주세요. 이거 잘못 띄워줬다. 이거 이렇게 두 숫자로 띄워주세요. 195도 다시 씌워줄게. 미안. 5 곱하기 몇이에요? 39죠? 그래서 5 곱하기 3 곱하기 몇이야? 13. 이렇게 띄워진다. 그래서 두 숫자 골라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래서 값이 어떻게? 15랑 마이너스 13으로 이렇게 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x값이 하나는 13 되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15 되는데 요 중에서 뭐만 되는 거야? 양수밖에 안 되는 거지. 자연수니까. 그래서 x값은 홀수라고 하니까 x는 0보다 크셔야 되니까 13밖에 안 되며 그거 하나 13 하시면 얘가 몇이다? 15가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하나 13 하면 하나가 15 이렇게요. 뭐 말인지 알겠어? 그냥 식만 잘 놓자가 지금 전부고요. 풀이 방식은 앞에 거랑 똑같아. 일단 인수분해 거의 되게끔 나오고, 그래서 잘 봐봐. 내가 여기에서 그래서 포인트만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필수 5번하고 필수 6번. 뒤에까지 필수 문제들 다 먼저 풀어줄 거야. 자, 봐봐. 여기에서 N각형 찾을 거지. N각형. 그럼 X각형으로 내가 바꿔서 풀었는데 이거 X값이 무조건 자연수여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 말 자체가? 맞지? 자연수로 나와 있는 문제면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해가지고 하려고 해야 돼. 왜? 마이너스 40이란 게 자연수로 떼질 거 아니야. 하나는. 근해 공식 할 필요가 없다고. 근해 공식 하면 루트 나오잖아. 그거 어차피 자연수로 떼진다는 거야. 그래서 근해 공식 쓰시면 손해예요. 자연수 문제에서. 그 다음 옆에요. 요것도 홀수 문제지. 자연수란 거잖아. x값이 하나가. 오케이? 그럼 자연수 부분이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로 끝내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쪽 문제 필수 문제 6번, 7번, 8번 먼저 볼게. 여기 필수 문제 6번에 학생 수를 구하자라고 써 있어. 글씨 읽어봐. 문제 읽을게요. 사탕 165개를 나눠줄 건데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을 때 학생 수를 구하세요 써 있어. 그럼 학생 수니까 무조건 소수점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잖아. 자연수다. 그거가 제일 중요한 거야. 문제 풀 때. 그래서 자연수가 되니까 인수분해 될 거다라고 써놔야 돼. 얘가 자연수가 되면은 자연수 루트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인수분해로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인수분해. 여기에서 끝날 거라고.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문제 6번은 인수분해로 끝낼 건데 필수 문제 7번하고 8번 읽어봐. 얘네는 문제에서 궁금한 게, 자, 두 번째 문제거든요. 7번에 2번. 7번에 2번. 이 물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몇 초 후인지 구하세요 라고 써있는데 너네 달리기 해봐서 초 재봤지? 6.1초, 6.2초 있잖아. 그래서 이건 자연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 써놔야 돼. 우리가 자연수 값이 안 될 수가 있다라고 적어줄 거야. 지금 여기 활용 문제 푸는 방법 이게 제일 좋아. 자연수 문제인지 자연수 문제 아닌지 구분하는 거야. 7-2번은 초니까 7-2번 근해 공식 써도 된다는 거야. 자연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적어놔야 돼요. 자연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필수 문제 8번도 똑같이 한변 길이 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길이니까 2.5, 1.3 막 이런 거 되잖아. 자연수 문제가 아니니까 안 풀리면 근해 공식 하시는 게 맞다는 거야. 문제 풀 때 그렇게 푸는 거야. 그거 맞춰서 풀 거고요. 그래서 필수 6번 본다. 필수 6번. 필수 6번 보시면 사탕 165개를 남김없이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거래. 한 학생이 받는 사탕 개수는 학생보다 4만큼 적대. 165개를 나눠줄 거야. 그랬을 때 한 학생이 받는 사탕 개수는 한 명이 받는 사탕 개수 학생 수보다 4만큼 적다. 그 다음 맨 끝에 학생 수는 이라고 써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자 했어? 궁금해하는 거를 미지수 x로 놓는 거야. 궁금해하는 거. 그럼 학생 수는 x야. 근데 한 명이 받는 사탕 개수는 학생 수보다 4 적대. 그럼 학생 수가 x니까 4 적대요. 요거겠지. 이게 한 명이 받는 사탕 개수다 라고 써준 거야. 그럼 한 명당 x 빼기 4를 받아가니까 x 빼기 4랑 x를 곱하시면 한 명이 x명이 받는 사탕 개수를 곱해준 거니까 전체 학생이 가져간 사탕 개수 165개가 될 거다 라고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한 명이 가져가는 사탕 개수가 x-4죠. 그거에다가 학생 명수를 곱했더니 몇 개? 165개가 된다 라고 식을 작성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개하실게요. 전개.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옆에 165는 0이다.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165 요거 할 때도 학생 수니까 자연수가 되니까 반드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야. 165 찢어줄게요. 어떻게 해? 그냥 가지치기로 찢어줄게. 5 곱하기 몇이야? 33. 그 다음 요거 11 곱하기 우리 3 곱하기 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숫자 4개 차이 나는 걸로 잘 찢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15랑 11 있죠? 거기에서 맞춰질 거면 마이너스 4니까 우리가 마이너스가 더 크게 그 다음 옆에 몇이야? 1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그럼 이때 이 방정식 이제 할 수 있죠? x 빼기 15랑 x 플러스 11은 값이 0이다 라고 써놓고 15 또는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쓴 다음에 무슨 값만 낸다고? 학생수여서 자연수 양수값만 낸다 라고 15만 되는 거야. 정아야 알아들어? 네, 조금? 여기까지 밑에 유제 문제 먼저 풀자. 앞에부터요? 네, 앞에부터요. 이거 세 문제만 체크 정확히 받을 거야. 식 못 쓰면은 내가 식 봐줄 거야. 한 명씩 봐줄 거야. 여기 활용 잘 안 될 수 있어서. 볼펜이 다 들고 왔지. 수목금인가요? 얘들아 떠들지 마봐. 그거 활용식 써 얼른. 얼른 써요 식. 그럼 여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거요? 여기 이거 그래서 무조건 인수분해 될 거라고 했으니까 240 아까 전 찢어. 두 가지 숫자로. 2랑 120, 응. 소인수 분해해도 돼 이렇게. 260, 응. 2랑 30, 응. X 안에 3,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소인수분 했더니 2의 몇 제곱이야? 2의 4제곱. 2의 4제곱이지. 네. 그 다음 또 3이 하나. 5가 하나지. 네. 요게 숫자 하나만 차이 나게 자연수로 찌질한 거야. 요거랑 요거로. 네. 봐봐. 이거 C까지 어떻게 됐어? 이거 썼어? 그러면 이거 2차 방정식으로 처리해야지. 240으로 이렇게 바꿔줘. 그래서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4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0 이렇게 해놓고 인수분해 해주는 거야. 왜? 차가 5인 두 자연수의 곱이래. 그 하나가 x면은 다른 게 어떻게 생긴 거야? 둘이 몇 차이? x 빼기 5. 그래야지 5 차이 나지. 이렇게. 그래서 둘이 곱하셔서 식 쓰는 거야. 봐봐. 어느 거 모르겠어. 이거요? 이거 그래서 여기 C까지 만들었더니 잠깐만 보자. 얼마까지? 그래서 쭉 더했더니 x 플러스 영준아 너 식이 앞에 부분이 틀려 있어가지고 안 맞다. 식이 마이너스 x가 아니라 플러스 x네. 여기 전개하면요. 여기 왼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x 마이너스 240은 0이지. 근데 지금 영채는 여기에서 아까 내가 말한 거 알아들었을 거야. 자연수로 x값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240을 소인수분해 해서 인수분해 하려고 해줘야 돼. 반드시. 그래서 소인수분해 하면은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이렇게 찍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두 숫자를 골라줄 때 1만 차이 나게끔 골라줘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몇하고 몇 골라? 16하고 15 골라주는 거야. 그건 그런 식으로. 진짜요? 옆에 잠깐만 하고 있어. 영준이 뭐? 이거 플러스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맞게 찢었지. XX. 그 다음 뒤에 해야지, 영준아. 이거 여기 플러스 16 골라주고 마이너스 15 골라주면 될 거 아니야. 봐봐. 영준이 정한이 식 썼어? 어떻게 하자 했어? 2분의 x 플러스 1 값이 120이다. 이렇게 된 거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40은 0이다. 이렇게 바꿔달라고. 여기서 240 소인수분해 하면은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되거든? 이거 갖고 소인수분해 한 걸로 인수분해 하라고. x는 자연수니까. 그래서 자연수 값만 골라주면 돼요. 두 번째 문제 차가 오니까 하나 x 빼기 5로 놔줘. 차가 오니까. 그래요? 물어본 거 x나 그렇다고 정아. 물어본 거 x로. 그러면은
수라 측정 좀 해주고. 다음 쪽 6번에 2번. 6번에 1번인가요? 네.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이거 x 빼기 5가 작은 수여서 이건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정답. 저게 저 말한 거야. 작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이걸로 놨으면 여기다 넣어야지. x 작은 거 둘 중에 누가 작아? x는 큰 거잖아. 작은 거. x 빼기 5가 작고요. x가 큰 거지. 그래서 x 거 큰 거 찾은 거야 지금. 그럼 작은 거는 8이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야. 그럼 영채가 구한 건 x 값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x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활용 문제여서. 작은 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직접 대입해서 작은 거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8로 바꿔주면 되는데 말 이해가 되는지 생각 좀 해봐. 그럼 뒤에 것도 한 번만 봐줘. 뭐라 쓴 거야? 13? 영채야 너 마이너스 13하고 10 써놓고 13은 어디 써야 되는 거야? 10이지 이렇게. 자연수. 응. 형이 동생보다 3살이 많고 형의 나이에 6배가 동생 나이의 제곱보다 20명. 이거 그냥 전개해가지고 2차 방정식 풀면 되지 이제. 이거가 이게 뭐야? x를 뭘로 놨는지 써야 돼. 동생의 나이가 x인 거야 물어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이 x 더하기 3인 거고, 그다음 형의 나이가 6x, 그다음에 6배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는 거야. 해줄게 옆에. 5랑 15 하면 뭐라고? 영채야 이거 알아들었어? 5랑 15? 25죠. 75요. 75. 15 나오려면 13하고 13하고 나 되겠다 보니까. 정아 봐봐. 했다. 그럼 이거 뭐라고? 다각형이어서 이거 내가 한 거네. 이거 그 다음 인수분해 했어 안 했어? 이거 내가 말해줬잖아. 여기 얘랑 요렇게 띄라고. 이거 16, 15라고. 16 하나, 15 하나 떼놓고 얘가 플러스 1 나오려면 어디다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 하나씩 풀면 x값 몇 하고 몇 나와? 또는 15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15가 된다 라고 한 거야. 자연수여서. 오케이? 근데 여기 있잖아요. 둘다 이건데 자연수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자연수가 아닌 게 나와야 돼. 여기 마이너스 130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올 거고 하나는 플러스 나올 거여서 100%. 아무거나 그냥 마이너스 붙여요? 아니 인수분해를 정확하게 끝까지 해달란 거지. 네. 인수분해 정확히 해달란 거야. x가 마이너스이다. 영채야 오른쪽 1, 2, 3 거기 풀고 있을래? 거기 오늘 끝나고 나와서 풀 거여서 풀고 있는 게 좋아. 그 다음 오른쪽에 세 번째 거 해줄 거예요. 오른쪽에 세 번째 거. 영준아 됐어? 됐나? 영준아 오늘 하기 싫은 거 아니지? 네. 잘하자. 이렇게. 자, x 할 건데, 이거, 그래서 어떻게 뗐냐면, 영준이가 이거 130을 똑바로 찢어주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5 곱하기 13으로 찍힌 거야. 네. 10하고 13으로 찍힌 거야. 그래서 13하고 10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적합하게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지 3 나오잖아. 그럼 x가 몇? 이어야 되지. 오케이. 알아들었고.
거기 3번 해줄 거야. 그거 먼저 같이 하자. 찾아오고. 됐어. 네, 좀 이따 고치고. 자, 다음 쪽에 3번 할게요. 121쪽에 3번. 요거 까다롭거든? 그래도 그거 3번 같이 할 거야. 3번 같이 할 거야. 자, 밑에 다 했어? 이거 안 돼? 3번 안 돼? 4번? 3번에, 4번. 이거가 여기랑 맞거든, 지금? 이거 오늘 숙제니까 여기 조금만 하고 있어줘. 1, 2분 있다 할 거야. 자, 121페이지에 3번 먼저 보실게요. 121페이지에 3번. 121페이지에 3번. 허리야. 121페이지에 3번. 121페이지에 3번 먼저 식이라도 작성을 해봐줘. 그래야지 문제 안 아깝다. 페이지. 동생 나이 최고. 식 썼어요, 3번. 자, 그래서 이거 맨 끝에 지점 보는 거야. 동생 나이가 궁금하죠? 그래서 동생 나이를 X로 놔달라는 거야. 궁금한 거 맞춰서. 이거 오늘 얼른 하자. 얼른 끝내자. 뒤에 남아서 할 거 학원에서 지금 수업할 때 하게끔 최대한 해줄 거야. 안 하면 한 1시간 남길게. 그렇게 하자, 이제. 집중 좀 해봐. 자, 동생 나이가 X야. 동생 나이가 X. 궁금하니까. 동생 나이가 X. 그런데 형이 동생보다 3살 많대. 형이 동생보다 3살 많아요. 그럼 X 더하기 3이 형 나이야. 형 나이가 X 더하기 3 이렇게 놔주는 거야. 그랬을 때 형의 나이의 6배래. 여기 잘 봐. 쓰라가 같이 봐야겠다. 여기 그래서 형의 나이의 6배야. 그래서 형의 나이가 뭐예요? X 더하기 3이죠. X 더하기 3에다가 몇 배? 6배. 이렇게 곱한 게. 그러고 이거 활용 문제 쓰시는 방법 있어요. 저기 가 써있지? 이거 가 국어에서 배우거든? 은, 는, 이, 가. 얘네 주어 뒤에 다는 거거든? 저 같은 표현이야. 그때 이 가란 거나 은이나 이가 써 있으면 우리가 는으로 바꿔주세요. 저 글씨를. 그러면 등식으로 보여. 는이니까 이거 는 이렇게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활용. 그래서 이거는 동생 나이가 뭐야? X죠? X. X에다가 어떻게? 제곱보다 22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지금. 그 말에 맞춰서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궁금한 거를 X로 잘 놓자가 지금 키가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갖고 계산한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여기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 6X 더하기 18 되죠? 다음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2가 돼.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이항하면 마이너스 40은 0이다. 얘가 돼. 그럼 이때 여기 마이너스 40을 잘 찢어달라는 거야. 두 숫자로. 그럼 우리 뭐랑 뭐로 찢을지 40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적어놔. 아까 한 것처럼 가지치기 하셔도 되고 소인수분해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2, 5 이렇게 해가지고 찢어. 그때 2의 세제곱 곱하기 5로 찢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적합한 두 수로 자르는 거야.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근데 얼마나 차이 나야 돼? 6 차이 나게 찢는 거야. 10이랑 4 이렇게 찢으면 되겠다. 그래서 10하고 4로 찢을 건데 10이 더 큰 게 마이너스여야겠죠. 그 다음 4 이렇게로 찢기는 거. 앞에 xx. 그래서 x 값은 뭐랑 뭐가 돼? 10 또는 마이너스 4가 돼. 이렇게 푸시는 거죠. 그때 나이가 마이너스 4는 안 되죠. 그래서 얘가 10이 되는 거야. 10. 그래서 형 나이는 1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개 다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서술형 문제 나올 때 가, 는, 은 요거 는으로만 바꾸면 돼. 계속 푸는 방법이 그거야. 높이는, 넓이는 이러면서 는 써있어. 서술형 우리 활용 문제들을.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필수 문제 7번으로 넘어갈게요. 필수 문제 7번. 필수 7, 필수 8 갈 거야. 필수 7, 필수 8. 필수 7번은요. 지면에서 지면의 수직 방향으로 25m 초속으로 쏘아 올린 물로켓이래. 물로켓이야, 물로켓. 이거 땅에서 이렇게 쏠 거래. 자, 봐봐. 이거 물로켓 쏴봤어요, 학교에서? 이제 이런 거 안 하나? 문제가 구식이네. 자, 이렇게 물로켓을 위로 쏠 거야. 그랬을 때 끝도 없이 올라가진 않겠지. 맞죠? 이거 쏘면 어떻게? 언젠가 땅으로 떨어지죠. 땅으로 떨어질 거야. 근데 그 모양 형태가 포물선 형태예요, 반드시. 이렇게 생긴. 이 형태인데 지금 얘가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초속인데 초속 위쪽이야. 지면에서 위쪽으로 초속 25m로 우리가 쐈대. 25m. 요걸로 쐈대. 그때 여기에서 관계성 다 줘요. 물리 문제가 아니라 수학 문제여서. t초 후 뭐래? 높이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다 라고 t초 후의 높이가 어떤 식인지를 아예 알려줘. 그냥 수학 문제여서 t가 풀라는 거야. 이제 근데 이때 첫 번째 문제 봐주세요. 물로켓의 높이가 처음으로 30m가 되는 거는 몇 초인지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그러면 처음으로 여기다 글 쓰시고요. 줄 치시고요. 처음으로 30m가 될 때가 몇 초인지 구하래. 이렇게. 그럼 처음으로 30m가 된다는 거는 높이가 30m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가 몇 초인지 구할 거니까 우리가 그 초를 x로 이렇게 놔줄 거야. 그럼 요 글자에 그대로 맞춰 적는 거야. t초 후의 높이라는 거는 x초의 높이는 마이너스 5 x제곱 플러스 25x 얘가 되겠죠, 높이가. 맞아요? 근데 얘가 몇이 될 때 찾으래, x를. 30m가 될 때 x 찾으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가 30이 될 때 x를 찾아주세요 라고 식이 나오는 거야. 그때가 x야 라고 내가 쓰고 시작한 거라고. 30m가 될 때 x초다 라고 해서 그거에 맞게 식 썼다는 거야. 우변 이항하시면 5x제곱 마이너스 25x 더하기 30은 0이다. 5 날려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다. x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x값은 2 또는 3이다. 이렇게 된다. x는 2 또는 3. 그러면 우리가 저 몇 초가 될 수 있는 게 뭐랑 뭐가 된다는 거야? 2초랑 3초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 뭐라 했어? 아까 처음에 어디 줄 쳐달랬어? 처음으로 라고 써줬잖아. 그래서 처음인 초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야. 나중인 초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3인 거고, 얘가 처음, 나중 이렇게요. 처음, 나중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 그랬을 때 자, 이 물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것을 이라고 써있어. 그러면 물로켓의 높이가 몇이어야 된다는 거야?
지면이래. 지면은 몇 미터야? 땅 높이가 몇이에요? 저 물로켓 쏜 자리가 몇 미터야? 땅에서 0미터죠. 지면은 0미터예요. 라는 지면이 0미터다. 이것만 인지해주면 돼. 오케이? 그럼 지면이 0미터일 때를 내가 x초라고 다시 하면서 두 번째 문제 풀어줄 거야. 그럼 아까 저 쓴 식에서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5x 다음 값은 값이 몇이다? 0미터다. 그때 x값 찾으세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5 다 나눠줄게. x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다. x 빼기 5는 0이다. 그래서 x는 0 또는 5가 된다. 0 또는 5. 근데 여기에서 그럼 답 못 써야 돼. 5 써야지. 왜 영준아? 자, 여기 글씨 읽어봐. 물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쏘아올린 지 몇 초인지 구하래. 나중을 말하는 거야. 봐봐. 0초란 건 아직 쏘기 전 상태를 물어본 거야. 알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쏴가지고 다시 떨어짐. 나중 상태를 물어본 거여서 우리가 나중 거 써주는 거야. 지면에 떨어지는 거여서. 아직 처음에 0초인 건 쏘지도 않은 그 상태가 0m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올해 물리 같은 데서 이런 거 나오거든? 이제 과학 시간이 있어요. 과학학원 다니시는 분 알걸? 네. 그렇게 같이 교과가 같이 갑니다. 그 다음 필수 문제 8번 해줄 거고요. 그 밑에 거랑 오른쪽에 있는 쏙쏙 개념 익히기 꽉 채울 거야. 지금. 그러고 한번 쉴게요. 필수 8번은 얘들아 너네가 필수 8번 풀어. 내가 8-1번 풀게. 이게 어렵다. 그래야지 나중에 풀린다. 이거 앞에 곱셈 공식 할 때부터 본 적이 있는데 길의 폭이 일정하다라고 폭이 일정하다. 우리 줄 쳐주세요. 폭이 일정하다. 폭이 일정하다. 그게 문제의 힌트고요. 그 다음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204래. 지금 내가 이렇게 십자가 그린 여기가 길이죠. 그래서 길을 제외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값이 몇이야? 204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써있는 길이는 요만큼 가로가 20m, 세로가 15m야. 20하고 15야. 저렇게.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길의 폭이 얼마인지가 궁금하대. 맨 끝에 폭에다가 길의 폭에다가 x 써주셔야 돼요. 길의 폭에다 x. 맨 끝에 궁금한 게 길의 폭이야. 그럼 이 문제 나 이렇게 해줄래? 앞에 봐 그냥. 요만큼 폭. 이것도 x죠. 이렇게 이어볼게. 여기도 길의 폭이지. 얘도 x다. 얘도 x고요. 여기도 x야. 그래서 얘도 x고. 그러고 여기도 x죠. 여기도 x고 이것도 x고 이것도 x고 얘도 x고 얘도 x야. 다 x란 거야. 길의 폭이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봐봐. 우리가 색칠된 넓이가 204라고 써 있어요. 색칠된 넓이는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뭘 빼주는 거야? 이 십자가 모양 빼는 거지. 십자가 빼는 거야. 맞아요? 그럼 전체 넓이가 몇이야? 20 곱하기 15지. 얘는 값이 3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300. 그래서 전체 넓이는 300인데 거기에서 요 십자가를 빼줄 거야. 그럼 십자가를 하나씩 빼볼게. 그러면 자 봐봐. 이렇게 안 할 거야. 요거 x랑 요만큼 구해야 되는데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얘를 구할 수가 없어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전체 큰 사각형에서 십자가 모양을 빼자. 이쪽으로 우리 문제 처리가 어려운 문제야. 이렇게 빼기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십자가 모양을 뺀 십자가 모양을 뺀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 줄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지금 요
여기 옆쪽으로 갖다 붙일 거야. 옆에 그대로 이렇게 블럭으로. 블럭 뭔 말인지 알아? 옆으로 여기를 옆으로 여기까지 밀어줄 거야. 이렇게 x만큼. 그러고 아래에 있는 거를 위쪽으로 x만큼 밀어줄 거야. 그러고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밀고 이렇게 채워줄 거야. 그러면 새롭게 나온 도형이 어떻게 나온다? 우리가 그냥 꽉 차 있는 노란색 4개로 나와지는 거야. 이렇게 붙였어. 얘를 이렇게 붙였어. 블록 쌓기 했다고. 그러면 이때 요 가로 길이는 20에서 x만 걷어낸 길이니까 20 빼기 x가 되겠죠? 맞아? 그래서 세로 길이는 15에서 x를 뺀 15 빼기 x겠죠? 요렇게까지 우리가 표현해가지고 문제 풀어야지 잘 풀린다고. 이거 하나씩 못 빼요. 이렇게 하는 게 요렇게 하고 있을까봐 지금 이렇게 설명 먼저 하고요. 그래서 옆에 블럭 밀어서 채워주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 20 빼기 x랑 15 빼기 x를 곱하셔서 몇이다? 204다. 이렇게 된 거야. 204. 그래서 다음을 전개해서 하나씩 구하시면 돼요. 좌변 전개할게. x제곱. 그 다음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5x. 그 다음 뒤에 300되니까 이항하시니까 플러스 96은 0이다. 얘 된 거야. 이제 여기에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xx 얘가 32랑 3으로 된다. 그냥 바로 할게요. 그래서 x값은 3 또는 32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이때 영준이 생각 한번 해주자. 32 되게 안 되게? 왜 안 되게? 그치, 폭이 저기 길이가 20이랑 15인데 폭이 어떻게 30인데? 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야. 3만 된다. 이거 설명하려고 아래 거 한 거예요. 이거 그림 그대로 그려줘. 이 문제 유형 계속 나오거든? 이걸로 풀어야 돼. 이해되세요? 옆으로 그대로 폭이 그대로여서 밀면 그대로야. 뭔 말인지 알겠어? 길 버린 거야. 영준아, 블록 쌓기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7-1번하고 필수 문제 8번 푸시고요. 1, 2번까지 바로 풀어볼게요. 다 푼 사람은 4번, 5번 풀어줘.
한번 쉴게요. (7-1번) 8번. 자, 7-1번은 지면으로부터 8m 높이의 건물 옥상이래. 그림을 조금만 그려줄게. 요게 지면에서 8m짜리 옥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공을 찰 거래, 위쪽으로. 그랬더니 쭉 이렇게 됐다가 떨어지겠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높이가 표현된 식이 마이너스 5x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35x, 옆에 더하기 8인데, 얘가 높이라고 돼 있는데, x 초후의 높이야. 근데 얘가 언제 68이 되는지 68하고 같다. 이렇게 놓고 x값 찾으세요. 다 끝이야.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변 이항할게요. 그리고 인수분해 도와줘 좀 이따. 5x제곱 마이너스 35x 옆에 플러스 60은 0이다. 5감 날리시면 x제곱 마이너스 7x 옆에 플러스 12는 0이다. 인수분해 하세요. xx. 인수분해 몇이야? 17 인수분해하면 17이래. 12 인수분해하면 여기 마이너스 7인데 43. 43. 동환이 이제 인수분해 잘하네? 맞네. 그래서 3하고 4가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처음으로라고 써있잖아. 처음으로 여기가 밑줄이야. 두 번째면은 4겠고 처음은 3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필수 문제 8번. 이거 자, 우리가 이렇게 써 있는데 첫 번째 여기 길이가 4cm고요. 다음 길이가 2cm래. 너무 크게 그렸네. 그냥 할게요. 네. 얘가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궁금하대. 처음 정사각형. 요거 정사각형이래. 그래서 여기를 x로 놔주고 그 다음 세로도 x로 놔줘야지 정사각형이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뭐야? 요만큼 넓이 값이 72다를 통해서 x를 찾으세요니까 식을 그쪽으로 세워줘야 돼. 그럼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를 구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로값은 요만큼이 x가 똑같으니까 2 보태서 x 더하기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세로값은 x에서 4 빼준 거니까 x 빼기 4가 된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2랑 x 빼기 4를 곱하시니까 72가 된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좌변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0은 0이다. 얘가 되는 거. xx 마이너스 10, 18 이렇게 된다. 그래서 x는 1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8이다. 얘가 되는 거. 길이 값인데 음수 안 되겠죠? 그래서 10 이렇게 된다.
보여줘. 나 궁금한데. 나 궁금한데 나 좀 보여줘. 아, 성현 나한테 안 하잖아. 자, 5번 갈게요. 5번. 5번. 저도 10까지 썼어요 이거. 10까지 썼어요. 네. 가볼까? 오케이. 거의 비슷해. 자, 여기에서 볼게요. 큰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구하세요라 써 있으니까 큰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x라고 이렇게 놓는 거야. 네.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x 이렇게 놔줘. 이렇게 놨어. 얘가 몇이야, 넓이가? x 제곱이야. 네. 그럼 이쪽 길이는 몇이에요? 12 빼기. 12 빼기 x야. 그래서 얘는 12 빼기 x란 말이야. 그럼 얘는 12 빼기 x를 어떻게 한 거야? 제곱한 거죠? 이렇게 된 거야. 왜? 정사각형이잖아. 맞죠? 여기 12 빼기 x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 우리 한 번, 두 번 곱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네 넓이는 어떻게 된다? x제곱 하나, 그 다음 옆에 12 빼기 x 제곱 하나. 계산했을 때 얘네가 넓이가 90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계산해야지. x제곱 있고요. 요거 계산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4x가 되고요. 옆에 144가 되고요. 다음 값이 90이다.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좌변식은 2x제곱 되고 옆에 마이너스 24x가 되고 이항하시면 값이 몇이야? 54가 된다. 이렇게 나온 거야. 약간 그래도 비슷하게 쓰려고 한 것 같아서. 맞지? 자, 그래서 이 값 나눌게요. 이 값 나누셔야지 이제 계산이 편하지. 공통인수 2를 버려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12x 되고요. 옆에 27은 0이다. 얘가 된 거야. xx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그래서 x값은 3 또는 9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3 또는 9가 된다. 그럼 이때 우리가 큰 거 구하는 건데, 자, x값이 3일 수도 있고 x값이 9일 수도 있어. 이거 9지. 왜? 3 넣으시면 이게 작아진다. 여기가 9여서. 그래서 우리가 큰 거를 x라고 놨으니까 큰 거에 맞춰서 적는 거. 앞에서 했지. 작은 수, 큰 수. 그것처럼 우리가 큰 게 될 수 있게끔 잡아줘야 되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답이 잘 틀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먼저 했고요. 22번, 24번 좀 지금 빨리 좀 해볼게. 22번, 26번 하자. 22번, 26번. 22, 26번. 2, 2, 6.
아. 마이크. 얘들아, 수학이어서 각자 손으로 조금 풀어야지 풀린다. 미안. 정아이 손 된 거니? 재밌는데. 가서 볼게. 식 썼나? 안 썼어요. 어, 봐봐. 똑같은 거 그거 문제는 똑같은 거 거기까지 한 거야? 괜찮아. 자, 볼게요. 22번. 그래서 지금 활용하는 거 방법 알겠는 사람 있는데, 그래. 문제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조금만 그냥 풀어볼게. 앞에까지 설명을 했는데, n단계인데, n단계에서 사용한 바둑돌 개수라고 써 있어. 바둑돌 개수. 글씨 원래 잘 못 써요. 네. 그래도 종이에 쓰는 것보다 잘 쓰거든요. 자, 알아보실 수 있고요. 자, 저렇게 돼 있는데 얘가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120개의 바둑돌로 만든 삼각형의 모양은 몇 단계인지 구하래. 그 몇 단계를 나는 X단계라 할 거야. X단계. 궁금한 거 X단계. 그러면 바둑돌의 개수는 N 대신에 다 X로만 바꿔주는 거잖아. 맞죠? 여기까지. 근데 이 바둑돌의 개수가 몇 개? 120개라고 해달란 거야. 그래서 이 항에서 우리가 2 곱하시고 다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40 여기까지 나올 거고요. 242 16 곱하기 15란 거 앞에서 한 거 맞아요. 그래서 xx 여기 어떻게 플러스 16 마이너스 15 요거 해가지고 x값이 15다 라고 해서 15단계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단계니까 저것도 자연수 값이야. 얘가 하나가 된 거고 26번 아까 읽던 거 기억나네. 자, 나한 번만. 지금 내 원숭이 같아. 우리 사진 찍어. 26번 볼게요. 숲 속에 있는 원숭이는 모두 몇 마리인지 구할 거래. 숲에 있는 원숭이가 싫어요. 이거는. 원숭이가 몇 마리인지 구할 거래. 동환이가 크게 읽어. 진짜 이거. 아니야. 봐봐. 자, 숲 속에 있는 원숭이는 모두 몇 마리인지 구하래. 얘가 궁금한 거니까 이걸 x로 이렇게 놓는 거야. 맞아요? 요걸 x로 놓고 그럼 숲 속에 있는 원숭이 무리들이 놀고 있는데 그 무리의 8분의 1이래. 그 무리의 그 x의 몇 하래? 8분의 1을 하래. 이렇게 하나씩 쓰는 거야. 8분의 1. 거기까지 한 거야 지금. 그 무리의 8분의 1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까지 쓰고요. 요거는 숲속을 돌아다닌대. 그래서 얘가 숲속을 돌아다니는 얘들이래.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식이. 그 다음, 막 소리 지른데. 그 다음, 돌아다니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원숭이는 12마리래. 가만히 있는 애들이 12마리래. 가만히. 그럼요. 숲속 돌아다님이라고 써있잖아, 거기. 그랬을 때, 가만히 있는 얘랑 숲속 돌아다니는 얘,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합치시면 뭐가 된다는 거야? 숲속의 원숭이랑 똑같다는 거야. 원숭이 수랑. 네. 돌아다니는 얘, 가만히 있는 얘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식 나왔다. x는 여기 8분의 1x로 이렇게 쓸게요. 그냥 바로 x의 제곱 더하기 12랑 같아야 된다 라고 써 있는 거.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x 하시고요. 여기가 64분의 1x 제곱 되시고요. 옆에가 12가 되는 거야. 전체 64 곱해줄게. 전체 64 곱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64 곱하면 64x 되고요. 얘가 x 제곱 되고요. 여기 64 곱하기 12 되지. 그런 값이 128이니까 값이 768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요. 768. 그래서 우리 오른쪽으로 이항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64x 옆에 768 얘 되겠다. 요 값은 0이란 거야. 이제 여기에서 x값 찾으시면 숲속 원숭이 수를 찾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원숭이 마리수니까 자연수인 거겠죠? 그래서 자연수에서 찾으면 되고 768을 토인수 분해하면서 적합하게 64 차이 나게 잘 찢으면 돼. 오케이요? 하면 돼.
기다려봐. 해보게. 아, 바로 안 되겠다. 계산이 잘 안 되네. 64 곱하기 12.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 2의 6제곱. 2의 제곱 곱하기 2의 8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빼제곱. 됐다. 그래서 16하고요. 그 다음 앞에 16 곱하기 3 하니까 48 이렇게로 찍힌다. XX. 이렇게요. 그래서 X값이 16 되고 그 다음 48 된다. 이렇게 두 개 가능하다. X가. 지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읽으세요. 여기에서 그러면 숲속에서 원숭이가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16마리, 48마리 이렇게 했을 때 시계에 맞춰지는지 확인만 해줄게. 자, 16하고 48 각각 넣어가지고 계산해 줄 거예요. 저 16의 8분의 1이래. 16의 8분의 1. 16의 8분의 1. 그럼요. 16의 8분의 1이니까 값이 몇이야? 둘이 되지. 둘에 제곱한 거지. 맞아요? 잠시만. 자, 그래서 이 값이 4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합치시면은 얘가 16이 된다.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 48. 여기다 48 넣으세요. 그럼 6의 제곱이죠. 얘 36되지. 12. 이렇게 합쳤을 때 값이 48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값 두 개 찾았다. 이게 처리했나면 여기에서 요 자리에 이렇게 넣었는데 자연수 마릿수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은 요 자리들이 잘못된 거여서 이것도 마릿수잖아. 동물 숫자. 그래서 이거 뭐야? 자연수로 나와야 돼. 근데 자연수 아닌 값이 체크가 돼버리면은 안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아셔야 돼요. 저 값 하나씩 하나씩 채웠을 때. 이렇게 할 거고요. 이해 안 되시면 이 문제는 그냥 풀었다라고 풀었어요. 예, 풀어서 답 내시면 돼요. 저거 끝에 거 이해 안 되면 그냥 두시고요. 지금부터 채울 거야. 여기 활용 문제들 여기 채울 거거든요. 지금 본다. 23, 24, 25, 27 이렇게 다 채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풀라고 하는 것까지 풀고 갈 거야. 23, 24, 25, 27이요. 이거 집 가면 잘 안 풀려. 활용 문제 잘 안 풀려. 지금 풀 거야. 채점 받으면 끝. 그러면 숙제 고칠 거야, 이제. 이거 되고요. 23, 24, 25, 27 하고요. 그 다음 앞에 1, 2번 있지? 이렇게 6개. 6개. 끝마치면 숙제 고치고 가실 거예요. 숙제 고치고 갈 거야.
난 비효율적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안 해주거든. 지금 그냥 한 번에 잘하자. 정말 알겠지? 방금 헛소리 하지 말고. 내 책 줬잖아. 왜 너 책 안 빌려줘? 금이야, 금. 자, 25번. 25번 볼게요. 지면에서 수직방향으로 초속 50m로 쏘아 올린 야구공의 T초 외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왜 이렇게 말 길어? 발음도 안 된다. 50t 빼기 5t의 제곱미터다 라고 써 있어요. T초의 지면 우리가 높이 찾을 거래. 근데 이 야구공이 지면으로부터 120m 이상인 지점을 지나는 것은 몇 초 동안인지 구하세요. 그래서 여기 땅바닥에서 왜 뭐해? 왜? 정환아 너 다른 거 하잖아. 왜? 그랬어? 미안, 내가 재밌는 게 별로 없다. 자, 이렇게요. 50t 빼기 5t 제곱이야. 얘가 높이야. 그래서 이렇게 공을 위로 쏘아 올릴 거야. 쏘아 올렸어요. 그럼 다시 언젠가 떨어지겠지. 맞지? 계속 올라가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건데 이때 언제? 120m 이상의 높이에 위치했을 때를 우리가 시간을 찾아달라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얘가 120m가 될 때를 먼저 지점 여기 파악해줘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파악해줘야 돼 라고 하는 건데 저 시간을 우리가 잴 거야. 그럼 뭔 말이냐면 높이가 120 될 때 시간부터 잴 거야. 그러면 우리가 t로 안 풀고 x로 풀었으니까 x로 이렇게씩 바꿔주면 되겠죠. 모두 다 우변으로 이항해 주세요. 그럼 5x제곱 옆에 마이너스 50x 옆에 더하기 120은 0이다. 얘가 되는 거야. 5 나눠 x제곱 마이너스 10x 옆에 플러스 5로 나누면 몇이야? 24죠. 24는 0. 그럼 이때 xx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몇이야? 6하고 마이너스 4 되겠다. 그래서 x는 4랑 6이 나와. 맞아? 그러면 처음으로 우리가 여기 120m에 올라갔을 때가 몇 초야? 4초란 거야. 얘가 4초란 거야. 그 다음 요때 그 다음에 다시 120m 될 때가 6초란 거야. 그래서 그 사이 시간 동안 위에 있는 거잖아. 2초 동안. 6초에서 4초인데 막 3초 이런 거 적은 사람도 있다. 방금 똑바로 했잖아. 6 빼기 4 하시면 돼요. 2초 4, 5, 6 여기 사이 시간 2번 있습니다. 빼면 돼. 2초 동안 사람 이름이가 그 사이 시간이 있으니까 몇 초 동안인지 라고 써 있으니까 2초 동안 이렇게요. 자, 하나 마지막 거 하시고요. 그 다음 아까 했던 23번 다 풀었는데 틀렸거든? 그거 얼른 고쳐.